미진아, 이 카드 명세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영진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지금 남의 집 우편함에서 도둑처럼 뭘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제가 어떻게 돈을 쓰든 그건 저와 영진 씨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미진아, 그게 아니라 내가 그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영진 씨가 벌어오는 돈을 제가 허투루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가 쓸 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요. 어머님이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미진아, 그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영진이가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잖니. 내가 그저 그 돈을 내가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진 씨 돈을 막 쓸까봐 걱정이세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머님, 저도 돈 벌고 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힘들게 번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왜 문제죠? 제 돈 내가 쓰는데 어머님이 왜 자꾸 참견하세요? 어머님이 우리 결혼할 때 뭘 보태주셨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 있나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처음엔 그저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어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들 영진이가 만난 며느리 미진, 처음엔 너무나도 이상적인 배우자처럼 보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 박힌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신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영진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우리 아들은 항해사로 일하고 있어요. 33살인데 참 성실한 아이입니다. 한번 배를 타면 최소 6개월 동안 집을 떠나야 하니 집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 고생하고 나면 2달 정도 휴가를 받아서 그때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 지내요. 아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벌써 집도 마련해 놓았고요. 부모로서 그저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이번에도 영진이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남편과 저는 음식 준비에 바빴죠. 오랜만에 집에 오는 아들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영진이가 들어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고생한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꼬. 영진이는 웃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집에 왔으니까 좀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남편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수고 많았다. 아들, 집에 왔으니 편히 쉬어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 좋아하는 음식 다 해놨다. 영진이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그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저희는 아들을 일찍 재우기로 했죠. 아무리 좋은 밥도 피곤할 때는 쉴 수 있는 잠이 더 필요하니까요. 며칠이 지나 영진이가 조금 기운을 차리고 나서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진이는 항해사 일을 하면서 점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것 같더군요. 이제 슬슬 배우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결혼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계속 일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일할 때도 마음이 든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내 나이쯤 되면 그런 생각할 때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지 않겠냐. 그런데 아들아, 배우자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직업이 이렇다 보니 특히 더 신중해야 해. 아들도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집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저도 그 말을 듣고 끼어들었어요. 맞아. 내가 하는 일이 워낙 힘들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지.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집안일이든 재정 관리든 모든 걸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남편도 그 부분에 깊이 공감했는지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 특히 돈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너는 바다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지만 집에서 그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않겠냐. 너를 믿고 내가 없을 때도 가정을 잘 지키고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네. 저도 그런 점을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바다에 나가 있으면 모든 걸 아내가 책임져야 할 텐데 제가 없는 동안에도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돈 문제나 생활 문제에 있어서 저도 신경을 덜 써야 하니까요. 그래야지. 그리고 너희 둘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아들은 저희의 말을 한참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볼게요. 그날 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신뢰하고 든든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에 가득했죠. 몇 달 후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날을 기다렸던 저와 남편은 무척 설레었죠. 영진이는 저희 앞에서 여자를 소개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미진이라고 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 미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남편과 저는 웃으며 맞이했죠. 그래, 반가워요. 우리 영진이랑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인연이네. 미지는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그때 영진이가 덧붙였죠. 미진이는 병원 일이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멀리 자주 떠나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간호사면 정말 바쁘겠구나. 내가 바다에 나가 있어도 자기 일하느라 바쁘면 오히려 좋지. 시간 잘 가겠네. 저도 남편 말을 들으며 안심이 되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바쁘고 책임감이 큰 일이니 미진이가 영진이가 없는 시간에도 잘 지낼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떠나 있어도 그만큼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진은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에게 친정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기특하게 생각했죠. 어머니, 아버지, 저희 결혼은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할 생각이에요.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과 이미 영진 씨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저희끼리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에도 시댁에도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크게 준비하려고 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지는 아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그래, 그 마음이 참 예쁘다. 우리도 결혼식 간소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저 너희가 행복하게 시작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미진에게 고맙다는 듯 말을 했어요. 그래,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생활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든든하구나. 그렇게 간소하게 준비된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고 아름다웠어요. 아들과 미지는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희 부부도 그들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았죠. 결혼 후 영진이는 다시 항해를 나갔어요. 몇 주 후 영진이가 배 위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여기 일은 괜찮아요. 그래,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해야 한다. 미진이는 잘 지내고 있대? 영진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엄마, 제가 없으니까 미진이가 혼자서 생활하는 게 아직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바빠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가끔 미진이를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 대신 어머니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영진이가 얼마나 아내를 걱정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걱정 마, 아들. 미진이 혼자 두지 않도록 내가 잘 챙겨줄게. 일에 집중하고 너무 걱정 말고. 영진이는 안심한 듯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고마워요. 엄마, 제가 미진이한테 연락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서 챙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영진이가 없는 동안 미진이를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없이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돕고 싶었거든요. 영진이는 성실하게 바다에서 일하고 있고 미진이도 나름대로 잘 해나갈 거라고 믿었죠. 며느리 미진이가 결혼한 후로 아들 영진이가 자주 집에 없으니 저는 자주 미진이를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미진이네 집에 갔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죠. 끝도 없이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때문이었어요. 큰 상자부터 작은 상자까지 도대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시켰나 싶었어요. 이게 다 뭐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반찬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진이가 문을 열자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미진아, 이 택배들이 다 뭐야? 요즘 뭘 이렇게 많이 샀니? 미진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 어머님,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직접 못 사는 게 많아서요. 주로 생활용품이에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바쁘다는 말을 믿으려 했죠. 그래도 어딘가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반찬만 전해주고 돌아왔지만 택배 상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지 않던 곳이라 기분도 좋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우연히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미진이와 그 옆에는 미진이 친정엄마, 그러니까 사돈이 함께 있었어요. 둘은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진이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어머님도 백화점에 오셨나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뭐 사러 온 거니? 미진이 말하기도 전에 미진이 친정엄마 사돈이 활짝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아유, 저희가 오늘 큰맘 먹고 조금 사치 좀 부렸네요. 영진이도 바다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으니 우린 미진이도 기분 전환 좀 해야죠. 명품도 가끔은 사줘야 하지 않겠어요? 사돈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비싼 명품을 사들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미진이도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친정엄마가 영진 씨 없으니까 저 혼자 외로울까봐 신경 써서 이렇게 같이 쇼핑 나왔어요. 저는 순간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인사만 건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죠. 그 후로도 계속 미진과 사돈이 명품 쇼핑을 즐기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고생하며 번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며칠 후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서 미진이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화가 조심스러웠지만
속에 있는 말을 꺼내야 했죠. 미진아,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우연히 봤잖니. 사실 그때부터 마음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영진이 없이 이렇게 비싼 명품을 사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우리도 너희가 결혼할 때 친정 도움 안 받겠다고 해서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쇼핑을 보면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미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를 그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혼자 외로울까봐 친정엄마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영진 씨가 자주 집에 없으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위로해 주려고 사준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미진의 말을 들으니 저도 순간 심하게 말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을 이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니까 정말 서운해요. 저는 영진 씨가 바다에 나가 있을 때 혼자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저는 당황한 채로 미진의 손을 잡고 사과했어요. 미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그냥 너도 외로울 텐데 내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영진이가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미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미진에게 의심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진이가 없는 동안 외로움을 견디며 혼자 힘들어하는 미진을 더 이해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 미진이가 영진이에게 억울하다며 전화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아들 영진이가 항해 중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진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미진이가 많이 서운해하더라. 엄마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진아, 미진이가 그렇게까지 서운할 줄은 몰랐어. 그런데 내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득 사는 걸 보고 조금 놀랐던 건 사실이야. 내가 없는 동안 저렇게 비싼 물건을 턱턱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됐거든. 영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엄마, 미진이도 자기 돈으로 쓰는 거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친정엄마랑 같이 기분 전환한 거라는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해해 보려고 할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층 무거워졌어요. 미진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며칠 후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저를 더 걱정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영희야, 나 며칠 전에 백화점 갔다가 너희 며느리 또 봤어. 근데 말이야, 또 비싼 명품 쇼핑백 큰 거 들고 있더라. 내 친구도 봤는데 둘 다 깜짝 놀랐어. 요즘 좀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다시 불안해졌어요. 이미 한 번 있었던 일이었는데 또 그렇게 큰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해도 계속해서 비싼 물건들을 사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결국 미진이네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무심코 우편함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쌓여있던 카드 명세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망설이다가 명세서를 꺼내서 확인했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카드값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내가 알던 금액과는 전혀 맞지 않았고 그동안 쓴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당황한 마음으로 곧장 미진이를 찾아가 물었어요. 미진아, 이 카드 명세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영진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하자 미진이는 갑자기 얼굴이 확 굳더니 화가 난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격하게 말했죠. 어머님, 지금 남의 집 우편함에서 도둑처럼 뭘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제가 어떻게 돈을 쓰든 그건 저와 영진 씨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미진의 격한 반응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저 아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걱정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서며 말을 이어갔어요. 미진아, 그게 아니라 내가 그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너도 알잖아. 영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러나 미진은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영진 씨가 벌어오는 돈을 제가 허투루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가 쓸 만큼의 돈을 벌고 있어요. 어머님이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미진의 격한 반응에 이미 당황한 상태였지만 제가 한 번 더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그저 그 돈을 내가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진은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더 격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진 씨 돈을 막 쓸까봐 걱정이세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순간 더 당황했지만 그래도 진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진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저도 돈 벌고 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힘들게 번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왜 문제죠? 제 돈 내가 쓰는데 어머님이 왜 자꾸 참견하세요? 어머님이 우리 결혼할 때 뭘 보태주셨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 있나요? 미진의 말이 점점 더 심해지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결국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구나. 내가 너희한테 뭘 보태줬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너와 영진이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야. 내가 무슨 돈을 어떻게 쓰든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길 바랐던 것뿐인데 그걸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미진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도 억울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내 돈을 쓰든 말든 상관없다 치자. 하지만 내가 본 건 내가 계속해서 비싼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결혼할 때 친정 도움 없이 하겠다고 했을 때 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는구나. 미진은 저의 말에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저도 성인이에요. 제 돈으로 제가 뭘 사든 그건 제 자유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죠? 제 생활에 어머님이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결국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말을 멈췄어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과격하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삭막해진 분위기 속에서 저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7개월 만에 아들이 긴 항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집에 오는 날 저는 여느 때처럼 그를 반갑게 맞았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와의 갈등이 그동안 계속 쌓였고 그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들이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며 인사를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영진아, 오랜만에 와서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너 없을 때 미진이가 좀 이상하더라.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미진이가 이상하다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미진이가 백화점에서 비싼 명품을 잔뜩 사고 다니는 모습,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영진아, 내가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카드 값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걸 말하자 미진이가 엄청 화를 내더라.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불안해. 하지만 아들은 믿기 힘든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미진이가 그런다고? 그럴 리가 없어. 미진이는 나한테 힘들지만 잘 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있어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잘 알아보면 좋겠어. 아들은 결국 고민 끝에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너무 큰 오해는 하지 말아줘. 미진이가 나쁜 사람일 리 없잖아.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미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미진이가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해요. 하지만 영진이가 조심스럽게 카드값과 명품 쇼핑에 대해 물었을 때 미진의 반응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들이 자세하게 알아보려 하자 미진은 당황한 듯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영진 씨,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둑이랍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못 사냐고요? 어머니께서 나를 너무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고 계세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카드 명세서에 대해 추궁하자 미진은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감출 수 없었죠. 한순간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맞아. 내가 좀 샀어. 뭐가 문제야? 나도 힘들고 내가 외로워서 그랬다고.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뭘로 기분을 풀겠어? 당신은 바다에서 편하게 일하고 돈 벌어오니까 나는 이 집에서 혼자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은 놀라서 물었어요. 뭐?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도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주길 바랐어. 그런데 그동안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미진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폭발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난 당신이 없어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건 내 돈이기도 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당신은 몰라. 그동안 숨겨왔던 불만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미진의 말을 들으면서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묻기 시작했죠. 그럼 그 카드 값은 어떻게 할 거야?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계속 돈을 쓰면 우리가 파산하는 거야. 하지만 미진은 그 말을 듣고도 발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하게 소리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행동했죠. 그래. 파산하면 파산하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난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실망이야. 그 순간 아들은 미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죠. 미진은 결국 모든 사실을 감추려 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미진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죠.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이 맞았어. 미진이 진짜로 이상했어.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더 큰 혼란 속에서 결국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아들은 미진의 소비 패턴이 의심스러워지자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맡겨두었던 카드를 포함해 미진이 자신 모르게 사용한 카드들까지 모두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아들의 이름으로 된 카드 4장이 한도가 모두 꽉 찬 상태였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사용한 내역이 가득했어요.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진에게 추궁했어요. 미진, 이건 도대체 뭐야? 내가 준 카드도 모자라서 내가 보관하고 있던 카드들까지 전부 다 썼어?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이게 정상적인 소비라고 생각해? 미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영진 씨,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에요? 다들 카드 쓰고 현금 서비스도 받는 거야.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내가 번 돈으로 다 갚을 거야. 당신 돈 쓸까봐 너무 벌벌 떨지 말라고.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내 돈을 이렇게까지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한도가 다 차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으면 이미 한참 넘은 거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미진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집에 자주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잖아. 그러면 돈도 내가 쓰고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당신한테 부담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비 쓴 거야. 아들은 그제서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미진은 자신의 소비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미진의 소비 내역을 조사하다가 카드 명세서와 택배 내역에서 그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들을 발견했어요.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놓고 미진에게 정면으로 물었어요. 이건 그냥 생활비가 아니야. 여기 적힌 명품들. 이건 뭐야? 이런 거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이게 그냥 평범한 쇼핑이라고 생각해? 미진은 여전히 변명하며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영진 씨,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 당신이 항해 나가면 난 혼자 있어야 하고 그럼 쇼핑이라도 하면서 기분 풀어야지. 그게 뭐 잘못됐어? 그 정도는 다들 하지 않아?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기분 풀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이건 이미 중독이야.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 미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반박했어요. 중독. 웃기지 마. 난 그냥 당신이 없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당신은 집에 없고 내가 뭐라도 하면서 견뎌야 하는데 그게 왜 문제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나도 참기 힘들어. 아들은 미진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어요. 이 대화로는 미진이 변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들은 미진의 소비를 추궁하면서 금융 기록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미진이 자신의 명의로 억에 가까운 빚을 만들어 놓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카드빚, 대출, 그리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까지 전부 미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고 미진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 이게 다 뭐야? 내 이름으로 억대 빚을 만들어 놨다고? 도대체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거야? 미진은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알아서 갚으면 되잖아. 왜 이리 난리야?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진에게 진심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내가 집에 자주 없고 돈만 벌어오니까 결혼한 거야? 이게 다 내 계획이었던 거야? 미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젓고는 다시 뻔뻔한 태도로 말했어요. 계획? 무슨 계획? 그냥 당신이 나한테 안정감을 줬으니까 결혼한 거지.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무슨 문제야? 당신이 집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 그제서야 아들은 미진의 진짜 속내를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이 자주 집에 없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자신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죠. 아들은 더 이상 미진을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아들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 카드빚도 그렇고 쇼핑 중독도 그렇고 너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미진은 처음엔 태연한 척했지만 상황이 진짜로 심각해진 걸 느꼈는지
점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어요. 그녀는 급하게 아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영진 씨,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이 날 버리면 난 어떡해? 제발,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나도 다 고치면 되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제발. 미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급해진 목소리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이미 굳어졌죠. 그는 냉정하게 미진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이걸 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걸 알아버렸어. 내가 나와 결혼한 이유도, 나 없는 동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도,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표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영진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렇게? 아들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어요. 엄마, 더 이상 미진이랑은 안 되겠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진이가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결혼을 끝내야 할 것 같아. 더는 못 버티겠어.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미진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한 미진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듯 앉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 영진 씨를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하지만 이대로 결혼이 끝나면 저는 정말 못 살아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가겠어요? 어머님, 저를 도와주세요. 영진 씨가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미진의 처절한 모습에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다시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미진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영진이가 모를 때도 나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느꼈어. 이제 와서 고친다고? 나는 내가 우리 아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미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다 고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 미진아, 나는 이제 너 같은 며느리는 원하지 않아. 내 아들을 그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나는 널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 나는 너를 반품할 거야. 더는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미진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던 모습에서 벗어나 갑자기 격분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노려봤어요. 미진은 이제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고 손을 떨면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날 반품한다고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나도 이 가정에 나름대로 기여했어요. 내가 한 일들이 그렇게 무시당할 일인가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일들 다 알았고 너는 못 참아. 아무리 내가 변명해도 소용없어. 이 결혼은 끝났어. 미진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독을 품은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걸 되갚아주고 말 거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지만 저와 아들은 그날을 끝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아무리 미진이 매달리고 분노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릴 수 없었죠. 미진과의 일이 터지고 나서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미진의 친정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딸을 위해 애원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죠. 먼저 사돈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돈, 이번 일은 정말 저희 딸이 철없이 저지른 큰 실수예요. 저희도 미진이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직 젊고 저희가 잘못 가르친 탓도 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을 깨면 미진이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친정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죠.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진이가 결혼 후 너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사위가 항해를 나가면 혼자 집에 남아서 마음이 허했겠죠. 그걸 채우려고 쇼핑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진이를 더 잘 보살필 테니 부디 이번만은 가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들과 며느리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은 이미 굳어졌죠.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돈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롭다고 해서 그 정도로 과도하게 돈을 쓰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미진이가 보여준 행동들은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백화점에서 미진이랑 사돈께서 함께 명품 쇼핑을 즐기시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친정엄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애써 웃으며 변명하려 했죠. 그날은 정말 딸이 힘들다고 해서 제가 잠깐 기분 풀어주려고 한 거였어요. 무슨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딸이 힘들어하니까 그날만 특별히 그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 저희도 절대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이미 여러 정황들이 제 머릿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돈께서도 함께 즐기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미진이 혼자 이렇게 소비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로서도 그걸 제때 바로잡아 주셨다면 좋았을 거예요. 저는 미진이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병적인 상태고 그걸 바로잡지 못한 건 저희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당황해서 말을 보탰어요. 저희도 미진이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빠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미진이에게 더 많이 신경 썼어야 하는데 늦게 깨달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는 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사위와 미진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정말 저는 이미 단호하게 생각을 정리한 상태였지만 그때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우리 영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진이가 두 돈을 이렇게 막 쓰고 카드빚까지 쌓아가면서 한 걸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일은 단순히 용서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정아버지가 남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사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저희도 잘 압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에게 더 신경 쓰지 못한 게 이번 일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돈, 이건 단순히 신경 써주고 가르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미진이가 우리 아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 결혼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쇼핑 중독은 단순한 실수나 젊은 철없음이 아닙니다. 그건 병적인 상태고 그걸 제때 잡지 못하면 가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남편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혼인 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간단하게 정리될 겁니다. 미진이의 중독과 행동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고 저 역시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죠. 맞아요. 저희는 이제 미진이를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친정 부모는 저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희는 그날로 결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결혼을 깨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고 우리는 미진과의 인연을 단호하게 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영진이와 미진의 결혼 생활은 짧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의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뒤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죠. 쇼핑 중독이라는 병적인 상태,
그리고 결혼을 유지하려는 겉모습 속에서 진짜 감정들이 드러날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끝까지 미진의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우리 아들은 평생 힘들게 번 돈을 허망하게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저 하늘이 돕고 제가 그 진실을 깨달았기에 다행히도 결혼을 정리할 수 있었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살피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